정권 교체 후 한국 증시의 무서운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아왔던 시장이고 PBR 배수로 보자면 0.8배 수준의 역사적인 바닥까지 코스피의 레벨이 내려와 있었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가장 큰 저평가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외국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코스피 시장을 대거 매수를 연이어서 보이고 있고 무려 5조 원의 자금을 몇 주 만에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의 외국인 수급을 보면 지금 순매수 5조 원이라는 규모는 사실은 그렇게 놀랄 만큼 큰 매수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누적적으로 많이 팔아왔었고 그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를 국가별로 보자면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견조하고 그에 비해서 한국의 경제는 저성장의 수출 위주의 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교역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 커져 있어서 한국의 수출 여력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맞물려 주가가 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크게는 이번 상법 개정은 세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와 두 번째로 집중투표제 확대, 세 번째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확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사실 여기에 더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가 포함이 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포함할지 말지에 따라서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종목을 선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재는 상장사의 사회이사, 사내이사는 대부분이 회사와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지고 물론 어느 정도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주주 배정 유상 증자라든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 분할 비율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들이 이런 만행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전후로도 이런 케이스가 사실 몇 번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면 5월에 발표되었던 LS 마린 솔루션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있겠는데요. 회사가 전체 발행 주식 수의 60%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을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 증자를 하는 내용이고 총 규모로는 2,8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증자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고 기존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이 나머지를 일반 공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기존 주가 대비해서 20%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기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주를 20% 할인하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그만큼 디스카운트 될 요인을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인적 분할에 대한 비율이었습니다. 파마리서치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은 리쥬란이라는 스킨 부스터의 잠재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분할 구조를 보면 리쥬란 사업부는 신설회사로 떼어내고 회사의 대부분의 자산은 지주회사에 남겨두는 형태로 구조를 짰고 때문에 자산을 많이 가진 지주회사의 비율이 0.75 수준이고 리쥬란 사업 부문을 가진 신설법인이 0.25 수준으로 사실 기존의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분할 비율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합병 분할을 진행하는 회사들의 업무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는 컨설팅 펌이나 회계법인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합병 비율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게 짜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자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화가 현실화가 되면 앞으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해야 하는 회사의 중대한 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들의 피해 여부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
횡령배임의 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소액주주들도 한 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표를 몰아주는 투표 방식인데요. 지금은 소액주주 대표를 선출해서 위임하는 형태로 주주행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인데요. 지금은 감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렇게 되면 감시받을 사람이 감시해줄 사람을 선출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서 이해관계상 투명하지 않은 구조가 될 수 있고, 이를 개선해서 완전히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선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3% 룰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인데,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편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주주도 지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최대 3%까지만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가 있고, 회사를 감시할 주체는 보다 투명하게 선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주주환원의 확대 목적에 맞게 상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 측면에서 중복 상장 때 일반 주주를 우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모 회사가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를 투자할 때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었던 알짜배기 자회사를 상장시켜버리는 경우 기존 주주들이 손해보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새로 상장하는 회사의 신주를 모 회사에 투자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이 이번 정권하에서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면 코스피가 원래 평가받을 수 있는 밸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 찾아가서 자본시장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주제로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거래소 직원들이 실무진급에서 나와서 함께 실질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만한 방법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고 코스피 리레이팅을 만들어내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워딩을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고,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개정도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배당을 더 촉진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유인을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는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과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소득이 높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되고, 누적 과세로 최고 세율 49.5%까지 적용을 받고, 이렇게 되면 거액자산가들은 배당 소득을 2천만 원까지만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을 더 투자할 유인이 없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까지 진행이 된다면 국내 주식의 투자 매력도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코스피 시장의 순이익 증가에 대한 전망치가 기타 신흥 국가에 대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베팅하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 상승장은 상법 그리고 세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서 큰 폭의 증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수혜주로는 기존의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개정 후에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주 환원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상위 순서부터 신영증권이나 S&T 다이내믹스, 대신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정도가 눈에 띄고 LS도 관심이 가는 종목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평범한 투자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제가 한 번씩 다뤄봤었던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래 댓글 더보기란에서 네프콘 채널에 대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사들은 최근에 증시가 좋아지면서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급격하게 늘어나서 30조 원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10조 원씩 거래대금이 나왔던 점을 감안을 하면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늘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사업도 좋은데다가 상법 개정 측면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S&T 다이나믹스나 LS 같은 경우에는 본업인 방산 부문과 전력 배전 부문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증가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서 알짜배기 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 중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그동안은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었겠지만 앞으로는 자회사가 중복 상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가 알짜배기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회사의 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면서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LS그룹이 주요 계열사들을 한꺼번에 여러 개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상법 개정이 되면 LS 가치가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배 구조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계열사가 상장 추진 중이거나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인데요. LS전선이나 LSM&M, LS엠트론이 상장 후보로 표현이 되어 있고, LSEV코리아, 그리고 KOC전기, 에식스솔루션즈, 슈페리얼 에식스, 그리고 LSE링크, 이 5개 기업이 현재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중복 상장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는 이 행위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LS가 주가의 주요 계열사들의 가치를 반영하게 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LS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15% 넘게 자사주를 통해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까지 법제화가 된다면 이번 정권에서 가장 크게 주가 저평가가 해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미 LS의 주가는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배구조 개선과 맞물린 방향성이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고는 몰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